오늘의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지나 남양주와 여주를 잇는 GTX-D Y자 노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BC값이 1을 넘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의 갈등의 문제와 해법을 점검합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한중 카페리가 중국의 단체 관광 허가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한중 카페리가 인천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GTX-D 노선. 하지만 인천시가 요구한 Y자 노선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Y자는 영종에서 출발해 청라, 가정 등을 거쳐 김포, 검단, 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는 노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죠. 이를 인천공항에서 경기도 남양주와 여주까지 확장하는 GTX-D Y자 노선이 검토 중인데요. 오늘 허종식 국회의원과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천 서부권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은 이슈죠. 인천공항과 청라, 부평, 계양 등을 지나는 GTX-D Y자 노선인데요. 네. 의원님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용역 중간 보고서를 처음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네. 먼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BC값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예. 1.18 정도 나왔거든요. 예. 1.0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 1.18이니까 괜찮게 나온 거죠. 충분히 할 만하다. 특히나 이제 장기동, 또 한강 신도시, 검단, 부천으로 이어져서 또 한쪽 라인, 또 한쪽에서는 우리 이제 인천국제공항 거쳐서 부천으로 이어지는 게 Y자거든요. 예. 그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게 또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노선 인천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노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고배를 마셨는데 5차 철도망 반영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선 인천에 꼭 필요한 이유 뭘까요? 첫째는 이제 인천이 300만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내후년이면 1억 명이 넘는 이용 계획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항인 거죠. 예. 거기에다 이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인천의 서쪽이니까 서구 계양구, 또 김포, 경기도 김포 지역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많아졌습니다. 그 인구를 수용해서 그들이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GTX-D 노선의 Y자는 필요하다. 예. 이런 논의가 맞는 거죠. 네. 기획재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예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예타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노선인 GTX-D Y자 노선이 예. 경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서부권 광역철도라는 게 김포 쪽 라인이거든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돼 있는데 지옥철입니다. 옛날에 서울 인천 간에 국철 1호선 때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예. 그게 20년쯤 지나서 김포에 나타난 겁니다. 그만큼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충분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하더라도 제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Y자 노선 반영과 함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그렇다면 남아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여망, 둘째는
인천 지역의 여야당들이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여당 야당이 국회에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라고 토론을 했는데 예.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타당성도 있다고 나왔고요.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정도면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정부가 앞장서서 넣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힘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 여망이 정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열망이 꼭 실현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하세요. 지난 7월 5일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20대 여성인 A씨가 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이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려찍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이 빌라 내에 있는 CCTV를 확보해 분석을 했는데 이 해당 영상을 보면 새벽 시간에 이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 중식도에 칼날을 갈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최근 인천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예. 했어요. 그 20대 여성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아랫집, 그러니까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이집을 찾아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현관문을 막 내리치고 흉기를 또 가지고 가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사건은 지난 7월 5일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20대 여성인 A씨가 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이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려찍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이 빌라 내에 있는 CCTV를 확보해 분석을 했는데 이 해당 영상을 보면 새벽 시간에 이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 중식도에 칼날을 갈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중식도는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그 네모난 칼을 그렇죠. 되게 말하는 큰 칼이죠.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예. 없는데 이런 칼로 현관문을 찍는다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A씨가 뭐 이럴 만한 행동을 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예, 그 A씨는 이 경찰 조사에서 이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 이렇게 진술한 반면 또 피해자는 그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좀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A씨가 보인 이 일련의 행태가 너무도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재발 가능성도 높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 새벽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간다? 또 그 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행위, 이런 행위들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원에서도 따라서 이 법원에서도 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또 재발의 우려, 그리고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뭐 고소를 취하도록 협박할 가능성, 즉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네, 갈등은 언제나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지금 행동을 해서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A씨가 받는 혐의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이 중식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한 것이므로 이 특수 협박이 성립되고요. 여기에 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도 이제는 그 성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이라면 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겠지만 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점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어느 도시에 따라서는 뭐 8, 90%가 아파트인 지역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정말 예.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또 대책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뭐 이웃 주민이 사망했다.
혹은 이웃 간 주먹 다툼이 벌어지고 또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식의 뉴스가 더는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따른 이 강력 범죄는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의 한 유형이 돼버린 건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식의 해결책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이라는 이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좀 강화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화를 했어도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22,800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3,3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층간소음이 5년 동안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넘어 아파트와 같은 이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이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이 기준에 맞춰 시공하도록 좀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좀 공개하되 만약 나중이라도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좀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식의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준 역시도 좀 층간소음의 그 갈등이 나오지 않도록 좀 엄격한 기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시민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는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카페리 여객은 칭다오에서 출발한 뉴 골든브릿지 5호승객 118명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한중 카페리로 인천을 찾은 관광객이 한때는 연간 100만 명에 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에는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운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중 카페리가 인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천일보 김치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한중 카페리가 최근 재개가 됐어요.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어떤 노선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는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카페리 여객은 칭다오에서 출발한 뉴 골든브릿지 5호승객 118명입니다. 84명은 단체 관광객이고 나머지는 일반 승객과 보따리상입니다. 칭다오발 여객을 태우고 인천항에 도착한 위동항우는 한중수교보다 2년 빠른 1990년 최초의 한중 카페리를 운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최초로 여객을 운송한 회사가 됐습니다. 위동항우는 연말까지 여객 6만 5천 명,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25만 명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한때는 막 100만 명도 연간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3년 7개월 동안 하나도 지금 운송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의 한중 카페리 이용객은 2017년도에 60만 명에서 2018년도 81만 명, 2019년도 102만 7천 명까지 매년 2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꾸준하게 100만 명 이상 갈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승선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8월 초중순 부분적으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움직임이 보이던 터에 지난 10일 우리의 문화관광부에 해당되는 중국의 문화여유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국에 대한 자국민에
중국인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중 카페리 여객 특성상 중국 단체 여행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단체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인 여객이 본격적으로 국내 관광을 시작하면 중국인 매출 비중이 큰 면세점과 관광업계 등 관련 업계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네. 중국 정부가 관광단체에 이제 빗장을 풀었다라는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준비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14일에는 웨이아이, 23일에는 스타워에서 떠나는 여객선이 인천항에 들어오는 등 중국 선사들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승객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총 10개 항로 중에 인천 텐진 간 진천 페리는 설령 초과로 인해서 대체 선박이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객은 물론 화물 운송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텐진 방문과 맞물려서 천미랄 텐진시 공산당 서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를 상호 합의를 했지만 양국의 주주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여객 수송이 정상화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여객이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천 지하철 연장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보시는 화면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에요. 새로 지어서 참 잘 지었죠. 이 문제는 접근성인데 여기로 오가는 지하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 크루즈터미널은 송도 국제도시 909에 맞닿아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서쪽 끝에 위치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주변에 식당이나 상점 등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다가 시내버스나 지하철 노선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한중 카페리가 정박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역시 중국인에게 특히 친숙한 차이나타운 등 관광자원과는 차로 20-30분 거리에 두면서 크루즈와 마찬가지로 도심 접근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일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 발표 이후에 수십 편의 크루즈가 제주항에 기항하겠다고 신청했고 부산에도 예약이 몰린다고는 하지만 인천항은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인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싱가포르나 다른 크루즈 강국의 예처럼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관광객을 인천으로 모은 후에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승객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여객 터미널 운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한중 카페리가 3년 7개월 만에 빗장이 풀렸습니다. 인천도 다시 연간 100만 명 모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